지난 12월 3일이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이제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드레피스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뭐지? 네,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저는 막 고등학교 때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뭔지 몰랐고,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거는 대학 들어와서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제가 읽었던 건 이거 말고 이제 옛날 판본인데요. 그 당시에 읽었던 거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좀 자주 상기됐던 사건인데요. 이참에 한번 다시 꺼내서 이제 읽어봤는데, 자, 드레피스 사건이 이 책에 맨 처음에 이제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데, 이 드레피스 사건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위치시킨 것은, 이것이 이제 20세기 어떤 역사의 서막의 구실을 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저자의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게 뭔지를 우선은 알아야 되는데, 드레피스는 이름이 드레피스잖아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이제 장교였는데요. 장교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랑스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이제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잡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문제적인 이제 서류가 발견이 됐는데 명세서라고 부른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스파이가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기 이러저러한 이제 정보가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독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스파이가 우리 군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색출을 해야 되겠죠. 잡아야 돼가지고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고요. 필적 대조를 해요. 해가지고 드레피스가 쓴 것 같다. 쓴 것이 분명하다. 네가 틀림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레피스를 혐의자로 이제 용의자로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신분이 돼서 그 군사 재판이죠. 군인이었으니까 재판을 받고요. 드레피스가 이제 유죄인 걸로 판결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은 심지어 이제 유형까지 떠나요. 어디에 갇혔냐 하면은요. 프랑스령, 저는 가나하고 헷갈렸어요. 기아나인데요. 이게 아프리카 식민지 기아나의 악마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메리카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 먼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아예 그냥 인생 이제 진짜 종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은 아주 흔했을 테니까. 자, 이게 연도가 언제냐면요. 가면 1894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막연히 이게 1차, 2차 대전 어디쯤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인 거예요. 이때 이미 대결적인 분위기는 계속 있었던 거죠.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에. 그래서 이게 1894년 9월 24일에 처음 이제 시작된 거죠. 이 수사가 시작된 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뭡니까? 그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형을 받은 게 12월 22일이에요. 그러면은 수사를 시작하고부터 형이 집행되기까지 한 석 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석 달 만에 사람을 잡아다가 막 신문을 하고 뭐 해가지고 너는 이제 땅땅땅 종신형이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뭔가 되게 후다닥 일어났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48년에 그 프랑스 헌법이 정치범의 경우에는 사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그때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1848년 혁명 때 이런 진짜 혁명적인 일을 했나 봐요. 정치범의 경우에는 사형을 금지한다. 왜 그런지는 진짜 알만하죠. 그죠? 정치범이라는 거, 국사범이라는 거, 네, 그런 거니까. 그건 진짜 이제 알만한 어떤 대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악마섬에 갇혔습니다. 이 악마섬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Il 디 디아볼. 당연히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Il 디 디아볼. 악마의 섬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곳은 아닐 것 같고요.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라 그러죠.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곳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됐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 스파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러저러한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을 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비공개 재판이었으니까요. 그 또 재판 절차에 뭔가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하거나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에 대해서는 다들 예민하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저런 못된 짓을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시민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드레피스 사건에는 여느 스파이 사건과 다른 점이 있었다. 범인의 태도였다. 절대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혐의를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의자일 때도 피고인이었을 때도 나중에 이제 유죄 선고받고 죄수로 이제 전락했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수가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한테 유죄 선고는 때릴 수 있지만 범죄 동기를 캘 수가 없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때문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유죄로 이제 선고한 사람들조차도 말하자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러니까 솔제니친의 그 소설을 떠올리면 이 사람을 취조하고 신문하고 재판,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까지는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냥 독일군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밖에 이제 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레피스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방직 직공 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쭉쭉쭉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를 자기 조국으로 여기고 말하자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아들, 딸 있고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 굳이 스파이 짓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그것도 저 멀리 떨어진 이제 섬 감옥에 갇힘으로 해서 완전히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에요. 그래서 이프섬의 그 큰 이제 성체에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동굴 감옥 이런데 갇혀버림으로 해서 이제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진짜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4년 동안 이제 거기 갇혀 있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적도의 무더위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디면서 목숨을 지켰다. 그게 그가 한 일의 전부고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준 사람은 어쩌면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 건데요. 그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문이나 이런 게 어떤 강도로 행해졌는지를 모르겠지만 드레피스도 굉장히 강단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절대로 허위 자백은 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게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 모양인데 이제 거기도 똑같은 거죠. 나는 진짜 무죄고요. 조국을 사랑하는 거고 항상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일해왔고 그렇고 이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좋은 게 남편의 말을 믿은 아내의 어떤 그 태도인데요. 아내 이름이 루시인가 봐요. 루시는 당신의 아내라는 게 자랑스럽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서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국은 이것도 이제 금지를 시킵니다. 근데 진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 것 같은데 악마섬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게 프랑스에서 호의호식 하느니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힘들더라도 남편하고 같이 근거리에 있으면서 좀 돌봐주고 얼굴도 보고 이러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나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드레피스 사건의 이제 1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뭡니까? 그 제대로 이제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피카르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있죠. 그 문제의 명세서 있잖아요. 드레피스를 스파이로 몰았던 문제의 명세서와 필적이 똑같은 어떤 문건을 발견하게 되고 이 필체의 주인이 이 사람은 제가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에스테라즈랍니다. 그 소령인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1번 상관한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묵살. 이번 이제 2번 상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령관인데 다 한통속인 거예요. 묵살. 그냥 조용히 해. 그건 이미 끝난 사건이야. 그냥 네 선에서 마무리해. 더 일 크게 벌이지 마. 이거를 슬리핑 머더라고. 그러니까 잠자는 살인이 아니라 이미 이제 끝난 사건인 거예요. 미제 사건이든 뭐든 어쨌거나 이제 끝났으니까 괜히 이제 들쑤셔
긁어가지고 붓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식으로 다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때 이제 제대로 됐으면은 일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1896년 여름에 드레피스는 다시 풀려났을 것이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테라즈라는 사람은 되게 첩자고 되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기회주의자고 막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글씨가 어떻고 여기에 이제 이 문제를 문제화하는데, 이슈화하는데 이제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반유대주의 신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없지만 다들 이제 뭡니까, 잊어먹었을 법한 그런 아주 하찮은, 어떻게 보면 스파이 사건이 사람들의 세간에 이제 관심을 끌게 되고요. 그것은 분명히 형법적인 문제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군사재판에 국한된 굉장히 협소한 범위의 형사상의 문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정치적인 맥락은 잘 못 읽겠는데, 뭐 우리로 치면은 우파 좌파가 싸우고 저쪽으로 또 치면은 막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싸우고 또 이쪽으로 보면 뭐 토리당 휘그당이 싸우고 여기는 뭐 왕당파하고 무슨 파가 싸우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되나 봐요. 왜냐면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뭐 싸움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돼버리니까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헤드들이죠. 이 장군들은 피카르 중령을 아프리카 튀니지로 내쫓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카르 중령은 1897년 봄에 자기가 아는 모든 사실을 유언장에 적고 변호사와 뭐뭐에게 또 사건의 이제 전말을 알립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에스트라즈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그 쥐새끼 같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순수히 조사에 이제 응하지도 않고요. 백작의 후예를 사칭하며 과부를 꼬드겨 뜯어낸 돈과 적국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고 받은 돈으로 방탕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감추려고 또한 끊임없이 이제 음모를 이제 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레피츠 사건과 그 관련하여 가장 어떻게 보면 예민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제 이건데, 드레피스는 유죄인데 지금 말하자면 유대인 측에서 그 거대한 유대인 집단이 세계를 뒤엎으려는 어떤 거대한 음모 속에서 이 드레피스 사건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또 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유시민이 이 자료를 읽고 이제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레퍼런스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떤 측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관련 문서와 증언 등 사료를 검토해서 육군 정보부가 처음부터 드레피스를 표적으로 삼아서 음모를 꾸몄다는 가설까지 제시를 했나 봐요. 이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유대인 집단 전체의 음모인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저거는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거나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레피스가 유대인인 것이 그에게 굉장히 그 불리하게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감옥 가고 2차전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좋은 의미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쁜 의미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던 거 이제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형사사건이 정치사건으로 비화됐고 프랑스 국민이 둘로 이제 갈라서고, 이 드레피스는 무죄이고 드레피스를 석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 또 아니다라는 쪽이 있고 그랬나 봐요. 이때 이제 나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밀 졸라라는 작가입니다. 졸라가 이런 줄 몰랐어요. 자, 나는 고발한다인데요. 아큐즈인데요. 이제 프랑스는 이렇게 축약을 하니까 샤큐즈, 나는 고발한다. 뭘 고발하냔 말이에요. 좀 대단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고발한다. 공화국 대통령 펠릭스 포르시에게. 그럼 이거 아마 무시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우리로 치면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윤석열 씨에게 지금 대통령도 아니게 돼버렸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를 또 이제 저널에다가 발표를 했던 모양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각하 일전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통령한테 환대를 받을 정도면은 에밀 졸라는 어떤 작가였던 거죠? 네, 좀 놀랍고. 자, 그 다음에 이 드레피스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환기한다라고 하면서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공범자가 된다면 앞으로 제가 보낼 밤들은 가장 잔혹한 고문으로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속죄하고 있는 저 무고한 사람의 유령으로 가득한 밤이 될 겁니다. 대통령 각하, 정직하게 살아온 한 시민으로서 솟구치는 분노와 더불어 온몸으로 제가 이 진실을 외치는 것은 바로 당신을 향해서입니다. 라는데 우리가 아는 프랑스는 얼마나 시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레오 까락스의 홀리모터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프랑스 특유의 어떤 그런 시크함이 있죠. 이제 미학주의의 정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오 까락스의 소녀를 만나다 뽕네프, 나쁜 피.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피를 제일 좋아하고요. 폴라엑스도 좀 되게 미적인 충격, 그 정사 장면 때문이 아니라 스토리 너무 복잡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미학적인 충격을 받았던 작품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고 자유와 뭐 평등과 박애와 사람들도 좀 게으르고요. 낭창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죠. 싸매떼갈 뭐 이런 다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사는 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졸라의 이 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삶의 양식을 체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투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거의 그 졸라 글이 있죠. 그 이른바 80년대 운동거리였던 선배들의 대자보 문체를 막 연상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제 의무는 말을 하는 거라고.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고 막 엄청나게 막 타오르는 그런 문체입니다. 자, 사악한 한 인간이 모든 일을 꾸미고 모든 일을 저질렀는데 당시 일개 소령이었던 뒤파티 드 클람 중령이 바로 그 인간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이제 여기 유시민이 잘 요약해 놓은 명세서라든지 이런 거 최초의 혐의가 드레피스에게 떨어지자마자 이 소령이 무대에 등장하고 이때부터 그가 드레피스라는 인물을 가공하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제 드레피스를 뭡니까 바로 범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서둘러서 드레피스 집으로 가서 부인을 만나서 너 이 얘기 밖으로 발설하면 이제 네 남편은 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또 협박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10여 세기 괴담에나 나올 법한 잔인한 계략과 신비스러운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신문이 이루어진 거의 뭐 마녀사냥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레피스가 군사법정에 섰고 이거는 이제 비공개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소 항목은 총 이제 14가지였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이제 결국 문제는 그 명세서였는데 이게 이제 옳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유시민이 잘 정리해 놓은 에스테라지 이제 사건이 3년 뒤에 터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또한 유대인들에게 매수당한 것일까요? 소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는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건 드레피스가 문제가 아니라 에스테라지가 문제다. 에스테라지 사건입니다. 하고 이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줄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철저히 나름대로 사실에 이제 기초한 거죠.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사를 엮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라는 글이에요. 근데 굉장히 세요. 자, 편지가 길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뒤파티 드 클람 중령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일망정,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법적 오판의 악마적 생산자 역할을 했고 3년 전부터 가장 기괴하고 가장 범죄적인 계략으로 자신의 간악한 행동을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메르시의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심약한 타실망정, 금색이 최악의 범죄의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이라는 거고 1번 그 중령은. 그 다음에 2번 이 장군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을지라도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하는 거고요. 저는 비오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가 드레피스의 무죄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쥐고서도 그것을 묵살했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위험에 빠진 참모본부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인간성 모독죄와 정의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것도 잘못했으니까 고발. 저는 부아데프르 장군과 공스 장군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동일한 범죄의 공범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전자는 종교적 열정에 의해서, 그리고 후자는 국방부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한 사원으로 만드는 군인 정신에 의해서. 이거 지금 우리도 계속 많이 하는 거잖아요. 명령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건 틀린 명령인데 또 내가 복종하는 게 옳은가, 어떤 게 맞냔 말이죠. 명령에 복종하는 게 옳은지 1번, 아니면 틀린 명령은, 옳지 않은 명령은 거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제 그 경우에는 제가 지난 학기인가요? 그 재밌게 읽은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진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당신은 그 명령이 틀렸는지 옳은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역사가들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저 가서 하느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건 군인인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할 때 그 장군의 말도 아주 틀린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거기도 다 진실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다 일리는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발당하고, 저는 펠리의 장군과 라바리 소령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사악한 조사, 즉 후자의 보고서가 보여주듯 불공정의 기념비와도 같은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명의 필적 전문가 누구누구도 고발한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옛 거다라는 게 증거가 없는데 그렇다고 했으니까. 저는 국방부를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특히 르클레르와 레꼬 드 파리를 통해 가증스러운 언론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 르클레르랑 레꼬 드 파리는 우리 조선 동화 이런 적인가 봐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첫 번째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비공개 서류에 근거해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다 법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데 법에 따라 틀리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오류 가능성은 전혀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도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졸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을 법정을 고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상관들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군사법정의 불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알고서도 범죄자를 무죄 석방하는 사법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게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들 들어온 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 계속 들어온 짓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졸라를 넣어보면, 네, 졸라가 이제 이런 글을 쓴 작가였구나. 저 처음 읽어요.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졸라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레퍼런스로 인용을 하고, 여기 유시민이 읽은 것도 요 유기환 번역의 이제 요 책인데요. 그래서 졸라가 이걸 썼다는 건 알았는데 이런 문체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 정연하게 썼는지 오늘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말을 하는 게 직업이니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말을 하려면 최대한 옳은 말을 해야 되겠죠. 사실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이런 판단에 또 비추어 봤을 때도 뭔가 흠결이 없는 그런 말을 이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언론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의 이제 졸라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소설가로서의 졸라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방학 때인데 그 떼레즈라깽, 그 다음에 이제 박찬욱의 박쥐를 읽고 또 졸라의 떼레즈라깽을 읽고 오랜만에 졸라 소설을 다시 읽은 것이었는데 짧게 찍어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졸라의 소설에 대해서 논할라 치면은 목로주점, 아소무아르로 새로 번역된 목로주점이나 나나나 뭐 그 밖에 장편이 정말 많거든요. 제르미날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읽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길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졸라가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 드레피스가 주인공이니까요. 자, 그래서 잠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 시민이 둘로 갈라졌는데 이 드라피스를 구하자라는 이제 쪽에 붙은 사람이 이제 누구였던 거예요. 이 바로 에밀 졸라였고요. 에밀 졸라만 이제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다른 대학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드레피스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군대를 비방했다는 죄로 졸라는 벌금형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이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피카르 중령은 감금한 데다가 퇴역하라 꺼지라고 그냥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군부하고 대학에서는 이런데 이제 동조한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목 자르는 거죠. 뭐 교수들도 나가라 하고 군인들도 나가라 하고, 혹은 이제 재판에서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군대에서 다시 이제 받아주지 않는 거죠. 복직을 시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계속 이런 그 벌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또 판결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제가 이제 되게 궁금하던데, 여사가 있었는데요. 이 앙리소령, 이 드레피스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요,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에스트라즈와 짜고 문서를 날조했다는 사실을 자백을 하니까 국방부가 그를 교도소에 구금했는데 3시간 뒤에 자살했는데, 그게 이제 타살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든 거죠. 근데 더 깨는 거는 그 문제 에스트라즈 있잖아요. 제가 쥐새끼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쥐새끼라는 말이 수리남에서 나오잖아요. 어디 쥐가 찌찌찌찌 거려 해서 황정민이 유연서 같아 이제 하고 에이맨 할 때 이제 빡 죽이잖아요. 에이맨 때문에 이제 죽였다고 농담 삼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기이나 프랑스령 기이나 그 악마섬이 있는 곳이 수리남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 지도를 찾아보니까 수리남 옆에, 코카인이 많이 나는 수리남 옆에 기이나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유형을 보낸 거였고요. 자, 다시 그래서 에스테라즈가 정말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죠. 군국주의자와 반유대주의자의 영웅이 됐지만, 그러니까 극우 쪽으로 완전 이제 뜬 거죠. 그냥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처럼 완전 이제 떠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이제 자기가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어디로 도망쳤냐 하면 영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출판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받고요.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다가 진짜 뭐 누구누구의 고백 이런 책인가 봐요. 거기다가 되게 엉뚱한 자백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바로바로 그 명세서를 작성했다라고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소설 같으면은 드레피스의 무죄가 명명백백하게 딱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석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 법치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드레피스 사건을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재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절차가 또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심리가 시작되고 이제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참모본부 상관들은 자기들 시스템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들 또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드레피스는 또 유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형량이 1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건데요. 나쁜 건데 그 제도라는 것의 어떤 그 허점을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졸라가 쓴 건데요. 그것은 전 인류로 하여금 얼굴을 붉히게 할 우리의 비열함에 대한 고백록인 셈이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유죄로 선고를 하는 말이에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시 섬으로 보내가지고 옥살이를 시키기에는 지들도 너무 뭐 양심이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뭘 놓쳤을 수도 있고요. 이미 그 다음에 형을 조금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명령이 나오냐 하면요. 자, 에밀 루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드레피스의 잔여 형량을 면제하고 군적 박탈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특별사면인 거예요. 근데 여기 유시민이 참 잘 써놨어요. 특별사면을 받아들이려면,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죠. 죄를 본인이 또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내 죄를 사하여 주니까 특별히 내가 감사해 받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드레피스도 진퇴양난인 거잖아요. 난 지은 죄가 없는데 내 죄를 인정해야 되고, 죄를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사면을 받아들이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드레피스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나는 결백해요 하면서 특별사면 먹을게요. 이거 받아들일게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차원을 따져볼 때 재판이 이대로 진행해서 내가 이제 수그러들면은 난 또 형사리를 가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특별사면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특별사면을 받아들여서 그는 다시 이제 가족하고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잡혀간 것이 1890 아까 4년이었나 그랬고요. 4, 5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1899년이어가지고 한 4년 정도는 이제 그렇게 썩다가 다시 이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아주 이제 다행인 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결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된 드레피스의 수기 악마섬 일기와 졸라의 소설 진실을 비롯해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어떤 책도 실제 사건보다 극적이지는 않았다. 이게 진짜 딱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저는 드레피스 수기도 읽지 않았고 졸라가 이런 소설을 썼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면서 졸라가 정말 많은 소설을 썼구나 싶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졸라를 자연주의, 에밀 졸라, 그리고 이제 세기말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인간 짐승이라는 이제 제목의 소설이 얘기하듯이 인간의 어떤 이런 본능적인 측면들, 물질적인 측면들, 유물론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서 묘사하는 작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보다 많은 것을 얘기하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테레즈 락갱을 읽으면서도 했었고요. 나는 고발한다를 보니까는 굉장히 소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소설가는 소설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소설가로서의 졸라에 대해서는 이제 소설을 읽으면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작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옳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도저히 침묵할 수 없다라는 그 태도는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이렇게밖에 일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요. 졸라가, 에밀 졸라가 여기 또 이제 공개 서한인데요. 이 부인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우리는 당신에게 죄 없는 순교자를 돌려보냅니다. 라고 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무덤에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소생하듯이 무덤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되돌아온 그를 품 안에 안는 이 순간을 나 또한 당신과 함께 음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이 오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유시민도 이 졸라 글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빼어난 글과 용감한 행동으로 인류의 양심이라는 찬사를 받던 졸라는 완전한 결말을 보지 못한 채 1902년 밤에 숨을 거뒀다라고. 질식사였는데요. 암살설이 파다했다. 이건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런 게 이제 있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드레피스는 재심을 청구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되게 복잡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명예회복 됐어요. 무죄 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생각한 거는 드레피스 오래 살아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살고 봐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에스테라지도 벌 받지 않았대요. 영국에서 계속 살다가 자기 백작이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살다가 1923년에 사망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유시민이 요 책에서 이제 대부분 다 그런데 제가 소비에트 혁명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읽어서 이제 또 기억에 있는데요. 항상 보면 이제 사건의 의의를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 드레피스 사건도 정리를 잘 해주는데 부제로 붙인 게 뭐냐면 지식인의 시대예요. 요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이냐 하면요. 이런 식의 이제 스파이 이런 사건은 그렇게 놀라울 게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드레피스가 한 일은 별로 없다. 에스트라이즈의 존재도 딱히 중요하지 않다. 누명을 쓴 유대인 장교와 군사 기밀을 팔아먹은 반역자가 반드시 드레피스와 에스트라즈였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재심 요구파와 재심 반대파를 움직인 동기와 사상이다. 해서 이제 여기에 정치적인 맥락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거하고 같이 맞물린 게 뭐냐면 지식인과 언론들의 움직임인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에밀 졸라 입장에서는 드레피스가 누구라고, 내가 드레피스가 죽든 말든 내가 뭔 사건이에요. 근데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진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정말 고문에 못 이겨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정말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뭐를 이렇게 희생해서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에 이제 그 유시민이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지식인과 언론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앙드레 여기 보면 이제 아나톨 프랑스, 마르쉐 프루스트, 앙드레 지드를 비롯해서 작가, 예술가, 건축가, 변호사 등 전문 직업인도 있었지만 서명자 가운데 대다수는 이름에 학위를 변기한 교수와 대학생들이었다. 이것도 이제 우리도 교수들이 탄핵 반대한다는 교수들도 있어갖고 되게 놀랐는데 그럴 수 아마 있지 않나라고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제가 그 이름이 공개돼서 찍어놨거든요. 캡처. 어떤 분들이 이거를 동의할 수가 있지라는, 그분들은 전공이 뭐고 어떤 책들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좀 궁금해갖고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일반인이라는 거 여기 지식인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이런 지식인, 이제 언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 에서 이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이 갖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은 프랑스는 정말 민주주의의 본산이지만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로부터 지금 100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말하자면 생겨났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고착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미숙했다라는 거죠.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줬지만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굉장히 초보 단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싸워가면서 확립하는 거고, 하나만 해서 이제 될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와 과학혁명의 산물이다. 지식인 집단은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유대인 문제가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드레피스가 프랑스인인데 유대인이고 독일인 첩자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 요 스토리만 기억을 하고서 이게 그 1, 2차 대전 어디쯤 일일 거다라고 막연히 이제 생각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19세기 말이었다. 그러니까 양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프랑스하고 독일은 사이가 안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웃나라니까 맨날 싸워요.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고 또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오묘하고 이러하듯이 계속 이제 붙어 있는 나라들은 싸울 수밖에 이제 없는데, 여기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이거였는데, 이미 이제 이게 드레피스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징후를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하고, 드레피스 대위는 적국 독일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누명을 썼다. 그러니까 이미 대립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프랑스는 1870년 프로이센의 패전에서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물고 접경지 알자스 로렌을 빼앗겼다. 저게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알자스 로렌이, 저게 요즘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에밀 졸라, 알퐁스 도데. 알퐁스 도데는 우리가 단편을 많이 읽었죠. 별 있고요. 별 있고 마지막 수업. 마지막 수업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 알자스 로렌인데 거기서 프랑스어 수업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뭐 마지막 수업인가 이렇다고. 내일부터는 여기는 이제 독일 땅이니까 독일어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소설이었는데 요즘은 뭐 도데를 읽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도 단편들이 많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안나 까레니나에도 알퐁스 도데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가 알퐁스 도데 이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지적인 매력을 뽐내려고 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싹이 이제 싹트고 있었고, 서로 강한 나라가 이렇게 뭡니까? 국경을 맞대고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일촉즉발의 위기인 거죠. 이렇게 해갖고 톡 해갖고 조그만 불씨만 이렇게 탁 커져, 탁 이렇게 터져도 딱 떨어져도 지금 LA 산불처럼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저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1차 대전, 우리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된 사라예보 사건, 1차 세계대전,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외웠던 건데 유시민이 너무 정리를 잘해요. 네, 정리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거의 비결은 일단은 뭐 지식이죠. 정보. 자기가 이제 공부한 양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전달한다. 글을 쓰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잘하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 독자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감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글 자체를 놓고 고민을 하는 거죠.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는데,
자, 드레피스 19세기 마지막 막바지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이 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끌까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요소일 것이다 인데,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드레피스 가족은 서로 믿고 사랑했다. 그 사랑과 믿음으로 참혹한 불운과 시련을 이겨냈다. 반전을 거듭한 드라마의 주인공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의 누명을 벗기려고 부당한 비난과 박해를 감수하며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문학의 향기를 풍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언제 봤다고, 이름도 처음 듣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건 틀린 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운명을 바꿔놓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그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짜로 문학의 향기를 풍긴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문학의 향기는 이런 것이다. 문학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서 감동을 줘야 되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렇고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드러낸 피카르 중령, 지성과 열정의 화신 졸라, 끝까지 책임을 다한 클레망수, 언론의 선동과 반유대주의자의 집단 광란을 이성의 힘으로 이겨낸 시민들, 이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익명의 다수의 시민들, 우리의 키세스 군단, 뭐 우주 군단, 이런 등등등. 그 다음에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허물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재심 요구파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한 세계의 지식인들. 그들은 인간이 어리석고 때로 기괴하지만 지적인 재능과 선한 본성을 지닌 존재임을 증명했다라고. 여기 이제 잘 두루뭉술이가 아니라 함께 다 묶어가지고 이제 잘 정리가 이제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가족,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드레피스 가족은 서로 믿고 사랑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나는 결백하다고 얘기를 해도 아내가 네가 지은 죄가 없는데 잡혀갔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네 말이 사실인 건 알지만은 우리한테 후환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냥 네 혼자 저기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악마섬에는 너 혼자 있고 우리한테는 앞으로 연락도 하지만 우리는 너 같은 사람 몰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애들 성 다 바꿔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넌 죽느니만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아내도 그러지 않았고 남편도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요즘은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은 가정이 이제 행복해야지 참 그 여러 가지가 다 잘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유시민 작가를 봐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많이 좋아한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남자 멋있죠. 근데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그런 모습도 더군다나 아내니까 특히 더 그게 이제 멋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스토리는 잘 말하지 않죠. 그 경우에 이제 스토리가 구성이 되려면 뭐 세태 소설이거나 불륜 드라마거나 이런 거여야 되는데, 아내를 자기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지만 이제 멋있는 대목이었고, 뭐 애들도 잘 크고 건강하고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자기 길 찾아가지고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글을 쓰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또 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펼쳤는데, 아마 제가 이거 야곱야곱해서 다시 다 읽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이제 주제별로 뭐 예를 들자면 러시아 혁명, 또 뭐 대공황, 뭐 마지막에 뭐 핵, 뭐 그런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보다 전문적으로 보려고 하면 연구서들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두툼한 거 이런 걸 다 따져갖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되게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교양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책이 있다는 게 굉장히 고맙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김에 꺼내갖고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요거까지 한번 이제 다시, 요건 처음 읽는 건데 읽어봤습니다.